이상한.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네. 네, 이제 이런 이제 창업이나 경영 네. 자금 같은 거 지원하고 뭐 창업 컨설팅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원이 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네. 외부의 컨설턴트들을 네. 1,800명을 데리고 계속 업체를 이제 그렇죠. 가서 컨설팅 해주면 국가에서 컨설턴트한테 돈을 주는 거죠. 아, 그럼 지금 현재 계신 곳은 그러면 그 공공기관인가요? 아니, 뭐 그런 건 물어보시지 마시고. 네. 아니 이실직고 하세요. 그렇죠. 그래야 그래서 상세히 알지.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그런 거는 다 설명을 이제 드리겠지만 네, 선생님이 이제 또 직업을 가지셔야 되니까 굉장히 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 컨설팅을 하시고 되고 또 발이 넓어지면 선생님이 또 강의도 뛰어요. 네. 네, 왜냐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아니까. 네. 그래서 강의도 하시게 되고 컨설팅도 하시고 되고 이제 처음에는 네, 아까 금액이 작은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잘하시고 이러면은 큰 게 떨어져요 선생님한테. 3,000짜리, 5,000짜리 그런 거 혼자 할 수 없고 세 명이서 같이서 네, 이렇게 협업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네. 네, 여러 명하고 발을 넓혀서 하시면 좋죠. 컨설팅의 분야는 대략 주로 많은 거는 어떤 분야가? 마케팅. 마케팅. 네,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사업 계획서. 계획서 작성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점포 경영. 점포를 어떻게 경영하냐. 그다음에 입지 상권. 이 점포가 이쪽에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입지 상권. 네, 상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점포 운영, 점포 경영. 점포 경영이 있어요. 그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기술 파트는 없나요? 기술 파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 파트는 뭐냐면 기술 전수라고 해서요.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그 소상공인을 저희를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음식점을 해요. 이 동네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니까 이제 냉면이나 뭐 이런 콩국수 같은 걸 하고 싶은데 계속 밥만 했어요. 무슨 순두부, 뭐 김치찌개, 고기 뭐 이런 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름에 됐으니까 메뉴를 추가해서 좀 매출을 올리고 싶다. 냉면을 하고 싶은 거예요. 냉면 안 해보셨잖아요. 계속 그것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좀 이거를 톡국수를 또 톳을 넣어서 국수를 좀 한다든가 냉콩 국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시간도 없는 거예요. 자리도 비울 시간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 센터에 그 신청하시면은 기술전수라는 게 있어요. 명장. 그러니까 이제 명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이 기술을 전수해줘요. 그래서 이제 오라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릇도 있고 그 냉면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비빔도 하고 뭐 이런 거를 가르쳐줘요. 기술 전수를 해주는 명장이 있어요. 하기는 이제 음식점 쪽이 아니라 IT나 보안 쪽 기술 쪽 분야를 했었는데 그쪽 분야도 있나요? 근데 이제 IT라든가 이런 데 쪽은 소상공인이 꽤 소상공인이에요. 5인 미만이야 되거든요. 5인 미만인데 소상공인인데 IT 업체는 우리한테 안 와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음식점이나 일반 이제 어떤 예, 뭐 미장원, 예, 무슨 뭐 과일 가게, 커피점, 우리가 말하는 슈퍼 뭐 이런데 동네에 있는 우리가 하는 소매점 있잖아요. 뭐 유통도 할 수도 있죠. 5인 미만이면 다 되니까. 뭐 사치향락 이런 단란주점 이런 데 빼고는 뭐 갬블링 이런 거 빼고는 다 돼요. 근데 IT는 안 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전공 분야가 그쪽 분야라. 그렇죠. 제가 갑자기 뭐 음식점이나 뭐 그런 뭐 슈퍼로 컨설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되면요. 그것도 다 해요. 다 보이죠. 아까 우리 오신 선생님도 이제 금방 가신 김영환 선생님도 IT 쪽이잖아요. KT에 계셨잖아요. 근데 해요. 그럼요. 컨설턴트는 KT에 대해서도 행정직. 네. 행정직 그 기술직이 있고. 예, 그렇죠. 행정직은 몰라요. 예, 행정직은 모르는데 그 컨설턴트시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클릭해서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가서 해줘야죠. 컨설턴트인데. 그럼 김영환 교수님도
경영 지도사세요? 네, 기술 지도사. 아. 네. 그렇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가서 해줘야 돼요. 네. 그럼 자기가 뭐 못 온다고 업체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선생님 꼭 그 선생님을 받고 싶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그 민원인이 꼭 받고 싶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거절하는 거죠. 그럼 또 거절하면 안 돼요. 또 규정이 있어요. 네. 그 다치면 또 다 하게 돼 있어요. 또 하다 보면 재밌기도 하고 뭐 서글픈 일도 있고 도저히 못할 수도 있고 서글픈 일도 있고 그래요. 1,800명이 다 그런 아니. 지도사 아니. 예. 아까 그 말씀한 대로 음식점 20년 하시는 분. 우리 그냥 경험으로 학력에 관계없이.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또 젊으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게 참 창업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1억 갖고도 쉽지가 않아요. 말이 그렇지. 뭐 하나 하면은 권리금 잘 되는 데는 또 권리금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 대고 또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 근데 또 한 달에 월세가 또 있잖아요. 네, 월세가 또 있죠. 네. 고정비가 또 있잖아요. 네. 월급이라든가 직원들 월급이라든가 한 명이라든가 뭐 그런 재료 이게 큰다고 해서 뭐 나만 하냐 독점이야. 골목골목은 바로바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게 이걸 번다고 생각해봐요. 어렵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처럼 내 지식을 가지고 네, 그렇게 컨설팅 회사를 몇 명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사무실 얻어가지고. 처음에는 돈 벌려고 하면 어렵겠죠.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좀 자기가 여윳돈이 있어야 돼요. 집에서 살아갈 수 있고 가정을 이제 집에서 식구들이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장사 이런 거보다도 투자 이런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네. 네, 기술을 해서 컨설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그 하나의 경험이에요. 보통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자기 돈 가지고 하지 말고 남의 돈 가지고 사업하라고 그러잖아요. 누가요? 어제 갔는데요. 어제인가 기업체. 엊그제 이렇게 강의하신 그 강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제인가요? 아니 어젠데 강의사이 아니고 사장님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장이 네. 남의 돈으로 네. 어떻게 남의 돈 그 남의 돈이라는 게 네. 우리 개인 사채가 아니고 네. 정부에서 받아내는 돈 이런 돈을 가지고 네. 가능하면 사업을 해라. 부담이 적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니까 뭐 소상공인 특별자금청도 주셨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제 그게 지원금들이 있어요. 있는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네.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35년간을 네. 사업을 하신 거예요. 네. 35년간을. 그래갖고 35년 안에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요. 35년이면 네. 정말 적은 그렇죠? 네. 얼마나 그 안에 그 곡절이 있겠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이번에 35년 했다고 해서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존경하고 싶더라고요. 네. 어떻게 35년을 하셨나. 근데 이제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업종이 그 밸브를 만드는 업체예요. 한 400개, 500개 밸브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만들어서 일본에는 이제 직접 그 수출을 전량하는데 일본에는 이제 그 직접 이렇게 독점 계약을 해서 한 군데 보내면 그분이 일본을 이제 다 잡는 거죠.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그 시절에는 자기가 너무 춥고 배고파서 그분하고 이제 해서 모든 거는 그분을 통해서 일본에 다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는 그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시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다른 데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저를 만났더니 그래서 뭐 기술 개발을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주는 자금이 있으니까 네. 그거도 신청도 해보고 해외로 좀 한번 이런 것도 있으니까 숙박비도 있고 비행기표도 주고 뭐 네, 그 박람회도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좀 한번 해보자. 고맙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박람회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부 자금을 네. 이제 한 3억짜리가 있는데 한번 이제 해보시라고 해서 너무 좋은데
기술 개발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원을 연결시켜달라 내가. 왜냐면 사장님 너무 바쁘시니까 직원한테 이제 그런 서류가 어디에 떠 있고 그걸 다운 받아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전화를 딱 했더니 그 직원이 딱 담당자를 전화번호 알려줘서 이름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중기청에서 우리 회사에서 이런 3억짜리가 있는데 한번 시청하라고 그랬더니 그 초기에 그러니까 한 1월 달이나 이럴 때 설명회를 해요. 정부 기관은. 이러이러한 우리가 자금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걸 맞으면 자금을 신청해라. 그래서 그런 설명회를 하는데 설명회를 갔었대요. 그 친구가.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뭐 5억짜리도 있고 8억짜리도 있고 7억짜리도 있고 뭐 20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는 이제 3명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뭐 1억짜리도 있고 뭐 8천만 원짜리도 있고 이제 다 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걸 하려고 상담을 했대요. 중기청에서 하는 얘기가 정부에서 당신은 그만 받으세요 그러더래요. 너무 많이 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7번째 받는 거예요. 네, 운이 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5억, 6억 이런 거를 그러니까 6번째 받으신 거죠. 정부에서. 네. 그걸로 이제 계속 기술 개발을 한 거죠. 벌써 6번이면 얼마죠? 5억씩이면 네. 30억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안 다른 된다. 기회를 줘야지. 다른 사람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듣고 와서 우리는 안 된다고 아예 말씀을 해서 이번엔 신청을 못 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사장님도 저한테 그걸 까불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장님한테 전달을 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제 IT 쪽은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정보를 모르는 게 개인이 이렇게 하게 되면 힘들고요. 만일에 그 IT 쪽으로 창업하시려면 일단은 대학교에 있는 창업교육센터로 들어가세요. 제일 유리하죠. 벤처로 가도 돼. 창업교육센터. 네. 그러면은 거기에 교육센터를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사업계획서가 통과가 돼야 돼요. 그 사업계획서는 교수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 교수들이 그걸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사업계획이 컨설팅은 물론 안 되고 컨설팅 업종은 안 되고요. 기술로. 그래서 이제 되면은 되는 거고 안 되면 그 책상하고 의자 하나 있는 데로 가시면 돼요. 거기에 또 시니어 우리나라가 시니어가 40부터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년이 대기업에서 너무 나이가 짧으니까 38세만 37세만 이렇게 취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니어를 40으로 하고 일본은 65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앞섰죠. 앞선 거예요? 아니 네. 뭐 정년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렇죠. 40세 된 사람이 자기가 시니어다는 게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네. 일본은 65세가 시니어인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정부에다 누가 냈겠죠. 그걸 한 게 대기업 집단이에요. 빨리 많이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 원래는 55세 이상이었거든요. 그 이렇게 자동 퇴출되는 거를 그걸 갖다가 마흔으로 내려버리니까 얼핏 좋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는 빨리 퇴직시키는 거예요. 제일 돈 많이 들어갈 때가 40대거든요. 대학 들어가죠. 그러던데 다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서글픈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너무 서글픈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본은 이제 65세부터 65세가 정년인데 65세는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월급을 줄이는 거예요. 줄이면서 이 사람이 계속 자기가 전문직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족들한테 적은 돈으로 꾸준히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니까. 퇴출. 네, 단칼에 퇴출을 하니까 40세가 이제 창업을 하든지 뭐 자기가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 시니어 교육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는 의자하고 책상을 무료로 줍니다. 네, 무료로 줘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계기고 들어가야 돼요. 쫙 있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게 한 뭐 20평, 뭐 15평 이렇게 들어가려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전문가 교수들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임대가 싸다 보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안 나가요.
막 팍팍 비워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시니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 학교 매니저가 있어요. 네. 그 매니저한테 계속 상담을 받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친구가 계속 그 친구는 그 보육센터의 사람들을 양성하고 육성하고 그 사람이 잘 돼서 기부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부금이야. 조금밖에 안 되죠. 무슨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그 사람들 실적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이분들을 그 성공을 시키느냐. 그게 이제 달려있어요. 안 되면 이제 그분도 잘리고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걸로 칭해죠.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오신 분들을 육성하고 양성하는데 거기가 정보가 최고로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정부의 1억을 상상을 못했던 친구들이 책상 하나로 1억, 그 다음에 이제 또 1억 5천, 그 다음에 3억 막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 매니저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매니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감사해서 이제 이렇게 곤란해져. 예, 감사해서 이렇게 좀 좀 잘해주고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맨입으로 씻는 분들도 있고 예. 왜냐면 우리는 그런 데 같이 강의를 많이 하고 또 저희가 보육센터에 많이 가거든요. 융자도 자금도 융자해주고 있는데 그게 참 그 사람은 그걸 월급을 받고 당연히 해줘야죠. 업체를 기업을 살려야 되니까 되는 대로. 이분이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러면 빨리 막 특허를 막 만들어서 벤처 인증서를 만들어주고 돈을 막 그걸로 해서 창업자금도 만들어주고 그게 그 사람 일인데 그게 업체가 수도 없잖아요. 다 살려줘야 되잖아요. 된장 하시는 분들도 된장.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씻어버린대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뒷소리야. 의자를 좀 조금 앞에 갖고 오셔가지고 예. 앉았었어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서서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그 상처를 많이 받지만 자기가 여기서 연봉이 뭐 7, 8천이 되니까 네? 그냥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7, 8천이 되고 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또 성과도 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야 홈돈이 그렇게 생겼는데 정말 뒤에 가서 딴 얘기하고 막 이런데요. 뭐 이분은 당연히 아무것도 뭐 받는 게 없는데 그래서 사람이 일단은 기본이 돼야 되겠다. 네, 기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분한테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데리고 가셔서 거기는 데는 이제 대부분 식당도 뭐 2,000원, 3,000원 이러잖아요. 밥값이. 근데 진짜 아구찜이라도 그 앞에 가서 좀 진짜 한번 사주고 소주라도 한번 먹고 자기가 1대1로 그랬더니 좀 3명이라도 가서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이분이요 또 다른 거를 정보를 줘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너는 여기까지 이래주시고 너는 여기까지. 그게 얼마나 손해요. 그게 그분이 정보를 못 얻는 거죠. 너는 여기까지. 그럼 그만큼 손해예요. 자기는 지금 막 커야 돼요. 이게 적은 기업이 올라가려면 많은 걸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이런 자금도 받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특허가 냈다. 그럼 또 벤처를 받아야 되면 나한테 그만큼 5년 동안 세금이 법인세가 50%가 세금을 안 내요. 벤처 인증서를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00만 원을 문다. 그럼 500밖에 안 내는 거예요. 500은 내가 안 내도 돼요. 세금을 벤처 인증서가 있으면.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알려준 주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기업부설 연구소도 만들어서 더 많은 자금을 받아야 되고 ISO를 하는데 무료로 예를 들어서 10명만 해라. 그럼 10명이 못 들어가면 자기는 돈 주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10명이 들어가면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뭐 진짜 저녁 한 끼라도 대접하고 그게 없대요. 땡이래요. 당연히 더 월급 받으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 사람이 그걸 작성을 하려고 해서 그 작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작성할지 모르죠. 아니
그 억이라는 돈이 8천이나 9천이나 1억을 받는데 그 서류가 국가에서 주는데 그렇죠. 앞뒤가 안 맞으면 그거 못 받는 하시는 분들이 다 권리적 감사해. 노하우인데. 네, 그런 노하우를 이분은 월급을 뭐 7, 8천 받지만 다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근데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절대 안 그렇겠지만 절대 안 그래요. 그거는 쉽지 않다. 왜냐면 내가 줘야 저쪽에서 주거든. 항상 내가 먼저 줘야 저쪽에서 주게 돼 있어요. 먼저 받으려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래 전문가한테 빨리 배우지 않겠어요. 투자 안 하는 만큼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업은 안 해봤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 지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은 창업교육센터를 들어가라.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금을 순전히 그분은 뭐 자금이 수도 없는 자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만큼 성장해서 이 업체를 이걸 받아줘야 되고 이 업체는 이걸 받아줘야 되고 이렇게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업체는 이걸 받았고 다음에는 무슨 자금이 나오니까 이걸 받게 해줘야지. 이렇게 정보를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나를 도와줄 때는 창업교육센터, 대학교. 네. 그래서 그 큰 거는 못 들어가게 되면 시니어 책상 하나. 거기에 들어가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하셔. 근데 이제 거기 자리가 비었다가 이제 문제죠.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 등록증 내서 들어가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 등록증 하나만 있으면 돼요. 사업계획서는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IT죠. 뭐 지역마다 많이 있나요? 시니어 각 대학마다 있죠. 각 대학마다. 대학마다 있어요. 다 있는 다 있어. 네, 거짓말이죠. 허가난데. 네. 왜냐면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줘요. 임대 비용을. 이제 학교가 많이 놀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에다 정부에서 임대료를 줘요. 자기 임대료 받고 뭐 터에다가 임대료 받고 매달 들어오니까 장사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대학이다 보니까 청년 창업에 집중할 것 같고 시니어는 또 아니에요. 취업하니까. 청년은요 네. 안 해줘요. 그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처음 알았어요. 시니어가 40대니까 굉장히 젊잖아요. 네. 시니어가 40대부터인데. 네. 젊죠. 41, 42, 43, 45고. 그리고 이 청년들은요, 아까 말한 대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시니어가 45부터 이 학교는 40이요, 40. 아니 45로 이상이면 만든다 했잖아요. 아니 저 여기 수업 이 교육 과정이 만 40세 이상부터요. 45일 아니요? 아니 40세. 45세로 아니요. 그래서 제가 올해 마흔 아까 40이라 해서 어딘가는 갔다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은 말을 안 듣고 두 번 얘기하면 그 인터넷에 다 올린대요. 건들질 못한대요. 그래서 참 힘들고. 아니 공략센터 그런 거 네. 아니야? 그렇게 커왔으니까 얘들 수업만 문제가 몰려가지고 그렇지. 문제지. 그렇지. 지금 아버지 어머니 말도 안 듣는. 그렇죠. 근데 이해를 지금 보여주신 이 신청서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요. 네. 이제 선생님이 만약에 국가 자금을 신청하신다. 네. 그러면은 가서 이제 이 자금을 이걸 직접 본인이 써야 돼요. 네. 네. 그 이 쓰는 방법을 양식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네. 뭐 이거 보시면 금방 팍팍팍 쓰겠지만, 네. 쓰시지 않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앉아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뭐 알죠, 금방. 근데 이제 대부분이 많이 못 쓰세요. 그래서 이제 앉으면은 이제 말로만 하시면 다 이제 써서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 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이고 이제 젊으신 분들도 성격이 급하고 뭐 이러셔가지고 이거는 누가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서울 특별시에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서울시 세금으로 자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 등록 주소가 서울이어야만 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창업 자금은 5천만 원이고 네. 임차 자금은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1억이에요. 합쳐서. 예, 합쳐서 1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창업 자금도 받으려면 창업 자금도 체크를 해야 되고 임차 자금도 받으려면 임차 자금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게 임차 자금을 안 받으려면 창업 자금만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이걸 이대로 직원이 입력을 해요. 상담하신 분이. 이 코드가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잘못 쓰면 그분이 입력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종이로 써서 남는 게 아니라 이걸 쓴 대로 그대로 그 컴퓨터에 입력을 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자금을 받는 거를 체크를 잘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담당자는 전화를 해서 이게 임차 자금입니까? 창업 자금. 그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자기가. 그러면은 그게 또 뭐죠? 또 이러신다고. 그 어떤 거죠? 그럼 또 이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교육을 12시간을 이수해와라. 이수하지 않으면 자금 신청 못한다. 네. 필수 조건. 그 대신 이걸 양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직접 본인 쓰면서 쓰라는 거죠. 12시간 교육이 어떤 걸 알려주는 교육이죠? 이제 이런 과목도 들어가는 거예요. 양식. 예. 근데 이제 다른 과목들은 쉬운데 이제 요거는 이제 직접 본인이 작성을 해야 돼요. 본인이 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업체명 쓰고 대표자 쓰고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때는 법인. 그다음에 개인일 때는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번호.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 주소 적으시고 이제 현 거주지는 이 현 거주지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현 거주지를. 자기가 사는 집을 적는 건데 주민등록상으로 된 걸 적어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뒤에서 또 적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주소가 틀려요. 그러면 또 이걸 지우고 하나로 통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선이 와요. 그래서 이 현 거주지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를 가게를 얻는다. 그럼 가게에 방 하나 딸려 있다. 그럼 그 가게 방을 적어야 돼요. 네. 저기 뭐 떨어져 있는 무슨 뭐 구로동에 가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어도 괜찮나요? 그렇죠. 네. 사업장만 서울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업태는 이제 도소매냐, 서비스업이냐, 음식업이냐, 그 업태를 적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은 뭐 소매냐, 음식업이냐, 뭐 무역이냐, 뭐 의류냐 이런 이제 업종을 적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 소유 구분에서 자가하신 분도 있고 임차하신 분도 있고 이러세요.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보증금이 자기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쓰시고 권리금을 주었으면 권리금을 적고 그래서 권리금은 인정을 해줘요. 권리금 인정을 해주는데 권리금 인정을 해주는데 권리금은 어떻게 써오셔야 되냐면 옛날에는 그냥 그 하얀 종이에다가 뭐를 인수하고 A하고 B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깡 찍어 왔어요. 인정을 해줬어요. 3,000만 원. 근데 그게 가라라는 게 들통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가 중간에 중개사가 쓰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하고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사가 확인을 해서 그 밑에다가 권리금 등 기타 뭐뭐 등 3,000만 원.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면 공인중개사가 걸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완화된 거죠. 매매 계약서에다가 그렇죠. 예. 예, 그것만 인정하기 때문이죠. 네. 주인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네, 주인하고 권리금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준 거예요, 3,000만 원을. 나도 여기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인정하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중개사들은 자기가 그 동네가 있기 때문에 보지 않은 이상은 안 써주죠. 절대 안 써주죠, 거짓말로. 네, 안 써주죠.
그래서 또 그분이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권리금 때문에 네, 이게 권리금은 인정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임차료가 있는데요. 보증금 밑에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임차료는 5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월 건물 관리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월 건물 관리비인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를 적어요. 이거는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를 적는 게 아니고 평당 건물 관리비를 적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를 지어가지고 다시 또 지어가지고 뒤에를 또 다시 또 이제 복잡하게 만데 이게 없으면 그냥 0으로 놔두시면 돼요. 근데 여기를 되게 사람들이 그냥 임의대로 교육을 받으셨어도 이제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 면적은 이제 10평이면 10평. 요거는 이제 계산이 잘 안 되실 때는 이제 3.3을 곱하면 되는데 쓰면 되고 그다음에 동업종 경력인데 대부분이 동업종 경력을 안 적고 자기가 사업한 업종을 토탈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10년 했다. 그리고 여기다 딱 10년을 적어요. 근데 뒤에 가서 동업종 경력을 적게 되면 또 이게 또 뒤하고 또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종으로 경력이 없으면 제로로 놔두고 동업종으로 경력이 3년 있으면 3년만 하고 자기는 7년 동안 사업을 했지만 4년은 다른 업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또 번복이 돼요. 그리고 기업 형태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개인 체크하고 또 최종 학력은 어느 분은 대졸인데 대졸을 적는 사람도 있어요. 대학원도 졸업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고졸인 대졸인데 이제 창피하다 그래서 물어봐요. 선생님 왜 여기다가는 고졸로 써놨어요? 아니 저기 대졸이라고 써놨어요. 뭐 고졸이라고 써놨냐고. 아이 창피해서 대졸인데 와서 돈 빌린다고 해서 거짓말로 고졸이라고 썼다고. 그런데 뒤에 가시면 학교 연도까지 적게 돼 있어요. 학교 이름까지. 네. 그래서 이게 또 지워야 돼 이거를. 네, 그럼 서로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서로 바쁜데. 네, 그래서 이 양식을 이게 쉽게 뭐 금방 적으면 좋겠지. 앞뒤가 안 맞으면 이 입력을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최종 학력을 고졸로 아예 쓰려면 뒤에도 고졸로 어디 고등학교 나왔고 몇 년도에 졸업했고 그걸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걸 물어보고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냥 고졸로 쓰신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은행 대출은행이 있는데요. 대출은행은 이제 돈이 일로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행, 서초지점, 네, 그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국민은행, 서초역지점이 있고, 서초지점이 있고 막 틀려요. 지점이 2개 있는데 역지점이 있고 동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역지점이다. 자기가 아예 그거 말 서초동이야. 자기 그 통장을 보면 서초 역지점이면 와서 다시 은행을 다시 와서 서류를 다시 바꿔야 돼요. 그 서류를 갖고 갔던 은행에 가면 자기 거래은행이 아니고 역지점으로 간 거예요. 동지점인데 또 갖고 와서 또 바꿔야 돼요. 그게 은행으로 나가는 서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잠깐의 통장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신청 금액은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개요가 있고 이제 아이템이 있는데 내가 커피점을 한다. 그냥 커피점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제품 같은 거 이런 거 설명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향후 계획은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날짜 쓰고 사인하시면 되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이게 있어요. 이걸 잘 쓰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럴까요? 네, 잠깐 질문 한번 할게요. 예. 근데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봤자 손 없는 거라고요. 가서 12시간을 다 돼야 이것을 쓸 자격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받아서 거기서 배워서 쓰지. 네. 제가 봐도 저희가 이거를 신청을 할지 안 할지 먼저 판단하려면 이거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이걸 잘 쓰는 방법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러 있어요. 가지 이제 어떤 지원 정책에 이런 게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 또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있다. 좀 전체적으로 수풀을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창업하면서
얘를 신청할지 네. 다른 걸 신청할지 좀 그런 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딱 하나 요거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지? 내 이거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판단이 안 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건 하여튼 12시간 받으면 그러니까 알겠지. 이런 근데 이제 교육을 12시간을 시간이 없으신 분은 네. 그 온라인으로 네, 20시간을 3일 동안 받으셔도 돼요. 네. 안 가셔도. 근데 12시간 받으러 가잖아요. 요거를 안 가르쳐주고 자녀가 안 되나? 다른 거예요. 그 뭐에 상권 분석하고 요런 시간 12시간 받은 걸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 안 가르쳐줘요. 이거 제가 받아봤거든요. 아, 진짜 전문가가 필요해. 내가 이거 하느라고 나 진짜 논리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자식아 힘들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해라. 나 이거 그런 거다 돈을 알아서 봐야 30만 원을 받아가지고 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했다니까요. 처음 네. 했을 때. 그 진짜 이게 이 코치가 진짜 필요한 코치고 안 해줘? 예 12시간 받아봤자 음. 나 이거 보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헷갈리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좀 쉬었다 이게 해야지. 요거를 네. 신청할지 이걸 신청할지 안 할지 제가 좀 판단이 안 서서. 근데 이제 네. 선생님 제가 또 이거를 서류를 네. 이거 말고 다른 이제 자금을 아까 선생님 수를 네. 넓게 네. 뭐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디 기관에서는 어떤 자금, 어떤 네. 기관에서 어떤 여러 이걸 또 가지가 했었어요. 있어요. 그걸로만 또 이거를 빼고 이 양식을 네. 빼고 그런 전체적인 거를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선생님 그거는 해당이 없겠지만 네. 지금 뭐 기초수급 생활보호 대상자들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네.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어디다 맞춰야 될지를 몰라요. 음. 그래서 그런 자금 그다음에 이제 또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아까 사회연대은행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또 짜증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간에 사업을 이제 그냥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네. 시니어로서 창업을 할 때 딱 이게 타겟팅되는 그런 어떤 정책 자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난주 같은 경우도 여기 뭐 학교에서 무슨 이렇게 안내지를 줬는데 네. 시니어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만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자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그 있고 정책 이제 자금에 창업 이제 중기청에서 이렇게 또 뭐 벤처나 기술 창업한 사람 대상으로 주는 정책 자금도 있고 저는 이제 어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 특별히 이제 뭐 IT든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뭐 그냥 저희가 지금 뭐 일반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요걸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 과정 자체가 정보 보안에 관련된 창업 과정이니까 그래서 포커스를 제가 볼 때는 그런 음식점이나 그런 매장이 아니라 일반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인데 IT 관련되거나 일반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창업 자금이나 아니면 어떤 뭐 좋은 어떤 그런 정보랄지 지금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주시면 조금 더 이제 많은 혜택이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이 자금도 다 해봤지만 네. 제가 5년 동안 해봤는데요. 그 일단은 혼자서 개인 창업을 하시게 되면요. 네. 이 자금이 정부에서는 이 자금밖에 없어요. IT도 뭐 어디고. 네. 네. 근데 아까 지금 창업 여기 밑에서 네. 정보를 주신 거는 아마도 그 개인이 그걸 만들기는 혼자서 만들기는 굉장히 엮여주고 가르쳐주고 해당이 안 돼요. 그런 자금. 요즘 1인 창조기업에서 또 지원하는 그런 정책 자금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창조기업 선생님 뭐 나보다 저 많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듣기에는 약간 그 음식점, 뭐 일반 뭐 이렇게 뭐 슈퍼 뭐 일단 그런 쪽으로 이렇게 포커싱을 잡고 이걸 딱 하나에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제 입장에서는 난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른 여기에서도 네. 그 창직 인턴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자금을 주기도 해요. 네. 창직 인턴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3천만 원까지 그 서울시에서 네. 지금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3천만 원까지 무료로 지금 주어요. 근데 네. 그게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네.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저 홍보도 좀 네, 예, 그거를 한번
네. 요런 내기 중요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다양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게 좀 샷봐요. 교수님도 좀 커피 한 잔 하시고. 네.